자, 그럼 계속해서 파트너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퀀텀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링 유재근 부장님의 LTO를 활용한 계층적 영상관제 스토리지 관리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유재근 부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퀀텀의 유재근 부장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최대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퀀텀이 이노덱과 함께 한지 지금 실제로는 한 4년 차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통해 가지고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앞단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솔루션 업체들도 말씀하셨고 벤더들도 말씀하시면서 딥러닝도 그렇고 어널리스트도 많아가지고 이제 보안 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단순하게 비디오만 저장했던 시스템에서 지금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고객분들께서 정말 많은 부분 고민하시는 것들이 현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로 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LTO를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30분 정도 소개할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는 컨셉처하고 로지컬한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이번 주제는 현업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좀 현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슬라이드로 담아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추가가 되고 분석들이 필요가 되면서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상면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가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30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됐던 그런 정책들이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고, 그리고 또 일부 공장이라든가 지자체 말고 일부 공장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데이터를 장기 보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라 할지라도 사건 사고가 좀 장기화되거나 장기 보관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이슈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훔쳐가거나 고가의 데이터를 훔쳐가거나 그런 형태로 예전에는 해킹이 많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아예 못 쓰게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금화해서 서비스를 현금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런 랜섬웨어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보안 단계에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랜섬웨어에서 보호하기의 가장 방법은 데이터를 오프라인화 시키는 것밖에 없죠. 분리를 해서 따로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스토리지 운영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IHS 2017년 마켓 내용에 의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LTO 기술을 활용해서 서베이런스를 구축하는 경우에 베니핏과 베스트 프랙티스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테이블 사용해라. 그리고 그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디스크 위주로 저장했던 것을 높은 용량을 가진 테이블을 사용하고 중간에 디스크와 테이프 간의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을 운영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인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0일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준이고
약 1페타 정도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디스크는 4테라짜리, 그리고 LTO는 6테라짜리, 1080p 카메라에 15프레임, 그리고 H264로 24시간 저장하는 기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디스크에는 약 2주 정도, 그리고 테이프에는 한 달 이상 보관하도록 구성을 하고, 그 중간에 싱글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아카이빙이라는 기술입니다. 퀀텀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벌써 18년 전부터 그 솔루션을 통해서 광고 시장이라든가 HPC 시장, 그리고 이미지를, 지도와 이미지에서 지도를 저장하는 시장,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도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용량화 있는 데이터들을 장기 보관하고 계층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퀀텀에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핵심 솔루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리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엑셀리스라는 솔루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미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스토리지이거나 또는 신규로 가지고 가시는 스토리지를 용량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통합 스토리지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입장에서 보면 레코딩 서버에서 결국은 스토리지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데, 이 스토리지를 분배해 주거나 또는 일부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수집된 데이터는 계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XLS라는 시스템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가장 액세스 빈도가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이 테이프 장치로 넣을 수 있는 아카이빙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스크와 테이프 사이에 XLS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디스크에는 어느 정도 저장하고 테이프에는 어느 정도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일련의 관계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카이빙이라는 용어를 제가 방금 사용을 했는데요. 아카이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프로세스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잠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레코딩 서버가 있고요. 디스크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니터링, DB, 그 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레코딩 서버도 다양하고 카메라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도식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디스크 스토리지가 있고 여기에 테이프 저장 장치를 옆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이 디스크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상면 공간도 적기 때문에 이 장치에는 3개월만 보관하겠다. 3주만 보관하겠다. 그리고 디스크에는 1주만 보관하겠다고 우선 정책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선 저장을 하겠죠. 저장하게 되면 아카이빙 프로세스는 바로 이 데이터를 테이프 저장 장치로 바로 복제를 뜨게 됩니다. 하게 되면 데이터가 두 군데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1주, 여기는 1주 우선.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이 스토리지에서 이 데이터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액세스 포인트는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가기 포인터만 남겨놓고 실제 데이터를 줄여놓고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운용권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용자가 이 데이터, 즉 일주일 이상 된 데이터를 읽게 되면, 클릭을 해서 읽게 되면 아카이빙 스토리지인 테이프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원본 데이터로 다시 회수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데이터가 카메라가 들어오는 순간, 레코딩 서버로 저장되는 순간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디스크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와 그리고 아카이빙이 복구된 데이터만 일부 들어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이프 쪽에서는 1개월이 지나게 되면 테이프 자체를 리사이클링 하게 됩니다. 디스크와 다르게 테이프는 리사이클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디스크는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서는 딜리트 프로세스, 즉 하나하나씩 다 지워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디스크가 성능이 늦어지는 이유가 말 그대로 블록 사이에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편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능 때문에 없어지지만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버라이팅 하는 형태로 리사이클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도식을 해봤습니다. 디스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테이프 같이 디스크를 개별적으로 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레이도 구성하여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지에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항상 모든 것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테이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프라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이라든가 드라이브, 슬롯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명 공간이라든가 전력 부분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테이프는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요. 디스크는 보통 5년이나 6년이 지나게 되면 장애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확장성이라든가 운영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내구성, 안정성은 테이프가 우수하고요. 바로바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은 디스크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저걸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 관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보관 주기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 기술은 안 쓸 수 없는 기술이 됩니다. 지금은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필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관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크는 랜덤 액세스를 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쓰고 빠르게 읽을 수 있죠. 테이프는 하나를 쓰면 맨 마지막에 쓰고 하나를 쓰면 맨 마지막에 쓰고 시퀀셜하게 데이터를 읽고 써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데이터 블록에 데이터를 쓰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데이터를 읽으려면 처음부터 가서 읽어야 됩니다. 즉 스캐닝 타임과 액세스 타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읽어내고자 할 때는, 읽어낼 때는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의 포지션에 따라서 읽어내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사용되는 테이프는 LTO라는 기술이고요. 이 LTO라는 기술은 단순한 닐 테이프 형태의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국방성에서 5개 등급에 맞춰서 데이터 안정성을 다 테스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퀀텀과 HP, IBM 세 회사가 컨소시엄 멤버로 LTO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로드맵을 제시한다든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각각의 회사들에게 서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테스트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모두 이 세 개의 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90%의 데이터가 LTO 기술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산실에는 테이프 장치가 다 있고 그 전산실에 있는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LTO 장비는 저희가 LTO7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LTO7이 등록되어 있고 LTO7 미디어 하나가 쓸 수 있는 용량은 6테라, 그리고 압축해스 경우는 15테라까지 나와 있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LTO 기술은 미디어 하나가 12테라에서 30테라까지 쓸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 하나의 가격은 디스크 하나의 가격에 비해서 물리적으로는 5배에서 10배 정도 쌉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카이빙 프로세스가 뭔지, 그리고 디스크 대비 테이블을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테이프는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 고려를 하고 계시지만 아직 CCTV 시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은 포션이 되게 적습니다. 퀀텀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라든가 인도 쪽에 도시 방범 시스템을 이중화하는 시스템이라든가 홍콩 에어포트의 전체 CCTV 시장을 관장한다든가 또 캘거리에 나와 있는 전체 경관들이 비디오 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테이프로 수페타바이트씩 저장하는 아카이빙 시스템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좀 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노뎁과 저희가 이미 개발을 해서 완료했고 뷰릭스 시스템에는 아카이빙 시스템이 옵션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달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서 그대로 쓰실 수 있게 이미 제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운영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기존에 이미 있는 지금 CCTV 환경에 이 아카이빙 시스템을 확장 개념으로 증설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신규 스토리지 형태로 신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이런 아카이빙 시스템을
하나의 메인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도식하기 위해서 최소화해봤습니다. 카메라가 있고요. VMS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리고 카메라는 많을 수도 있고 레코딩 서버는 가상화 서버일 수도 있고 또는 물리적인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센스 스토리가 필요할 테고요. 이 스토리지를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계층화하기 위해서 테이프라는 기술을 넣겠다라고 하면 오른쪽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층, 즉 아카이빙 솔루션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스토어넥스라는 제품을 이 레코딩 서버와 저희 쪽에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가 한 대든 두 대든 A사든 B사든 하나의 벤더든 상관없이 스토리를 통합해서 하나의 스토리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각각의 레코딩 서버에 할당을 하고요. 이 스토리지를 이 서버에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레코딩 서버와 저희 아카이빙 솔루션 서버가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게끔 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고객분께서는 스토리지는 1주만 저장할게 하면서 한 달을 계속 스토리지에 쌓아 놓습니다. 하지만 1주가 지나게 되면 바로가기를 남겨놓고 3주치 데이터가 테이프로 넘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즉 아카이빙 솔루션에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는 3주 동안 테이프에 보관됩니다. 즉 사용자는 액세스 포인트를 전부 다 4주를 디스크에 갖게 되지만 실제 데이터는 1주만 갖게 돼 있고 그 다음 데이터는 3주는 테이프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 1주차와 1주가 지난 제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 서버 스토리지 구성을 하시고 옆에 테이프 놓고요. 그리고 나서 파일 시스템 구성해서 정책 만들고 그대로 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분리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1주 이상 된 데이터는 액세스 빈도가 떨어지고 이거 조금 천천히 불러와도 된다는 가정하에 솔루션이 구성이 되는 거고, 제가 여러 고객분들을 만나 뵀지만 실제 일주일 이상 된 데이터를 바로바로 액세스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액세스하고 불러오고 하는 고객은 거의 없으세요. 일주일 이내의 데이터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요. 특히 사건 사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래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경우에는 일련의 절차들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를 불러오고 사람 사이 관계, 승인 관계 때문에 일련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내서 불러오는 시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치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가 확장되고 레코딩 서버가 계속 확장되면 디스크를 마냥 확장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만 확장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와 달리 테이프는 레이드 구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슬롯 밑에다가 미디어 하나 더 넣고요. 꽂고 라이센스만 임의로 하면 그 다음 용량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용량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기존 확장 구성인데요. 이미 카메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레코딩 서버도 가상화 물리화 서버를 가지고 계시고 A 스토리지, A사 스토리지, B사 스토리지, C사 스토리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뭐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각각의 레코딩 서버에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LTO 기반의 스토리지를 계층화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저희 아카이빙 솔루션과 테이프 장치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지의 용량을 아시다시피 대부분 보면 뭐 200테라, 300테라 가지고 그게 없습니다. 대부분 페타바이트고 1페타, 2페타 넘어가는 데이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계속 찍어대고 있고 그 데이터는 계속 현재도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운용 중인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통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스토리를 드러내고 그거를 다시 바꿔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네이블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네이블 해서 이 데이터를 바로 테이프로 아카이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카이브 공간을 일부 공간을 두게 됩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를 두게 되냐면 카메라 대비 이틀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다 카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레코딩 서버에 이 Z의 아카이브 공간을 각각 레코딩 서버에 같이 마운트를 해줍니다. 엑셀리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 분배와 공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해주고 실제 브릭스 서버에 이 디스크에는 일주일만 저장하겠다고 저장을 정책적으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브릭스 서버의 데이터 무버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거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스토리지에서 일주일 이상 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Z 쪽으로 데이터를 무브를 하게 됩니다. 무브를 하게 되면 아카이브라는 공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순간 아까 아카이브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테이블로 복제가 돼주고 나서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바로 가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테이블로 데이터만 내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죠. 그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프로세스에서 테이블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기존에 고객이 사용하시던 공간에 자투리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 공간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틀치 정도만 저장할 수 있는 일부 디스크만 있으시면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다시 또 카메라가 증설이 되고 이쪽이 증설이 되면 테이프 쪽도 다 똑같이 증설해서 확장한 형태로 구성이 되면 기존의 스토리지보다는 훨씬 더 전력 상면, 운영 비용이 효율적인 테이프로 계속 데이터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카메라 쪽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고화질로 바꾼다거나 분석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스토리지 공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도 저렇게 해서 스토리지 공간을 최소화하고 테이프 쪽을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의 클라이언트 뷰어에 보면 2차 스토리지에서 리커버리 하기라는 솔루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날짜 주고 카메라 셀렉트하고 해서 그 데이터들을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솔루션에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간단한 샘플인데요. 레코딩 서버 입장으로 봤을 때 데이터라는 공간과 아카이브라는 공간을 가지고 기존에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간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아카이브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일부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7일 또는 2차 전화를 통해서 23일, 30일, 40일, 50일 이 형태로 계속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셀리스라는 이 솔루션은 지금은 전 세계 11만 카피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공공기관, 군사기관, 그 다음에 방송기관,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레퍼런스 통해서 CCTV, 그리고 HP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이고, 이 검증된 솔루션을 통해서 이노뎁의 브릭스 솔루션과 인티그레이션해서 지금 현재 솔루션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화 정책도 이렇게 1주, 3주, 10일, 20일 이렇게 나눠서만 쓰지 않아도 돼요. 디스크 30일. 혹시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랜섬웨어에 좋다는 테이프 쪽으로 한 벌 카피? 이런 형태로 해서 백업 개념으로 30일, 30일 동시에 두 벌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구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슬롯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방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지금 부스에도 나와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한 2분 40초 정도 데모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EL6라는 테이프 장비이고요. 윗면부에서 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전면부, 후면부가 되겠습니다. 테이프 드라이브가 있고요. 확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확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8단까지 확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대 800개의 슬롯을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핵심은 테이프도 중요하지만 XLS라는 솔루션이 핵심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저장 장소로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테이프 장치 안에 보면 이것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미디어,
미디어를 가져다가 실제 읽고 쓰기를 수행하는 테이프 드라이브에 넣고 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몇 초 내에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I/O에 대한 소요 시간은 이 드라이브에서 읽고 쓰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슬롯 형태와 로봇 형태, 드라이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I/O 입출력 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빼서 미디어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줄에 5개씩 해서 총 25개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25개씩 구성해서 하나, 둘, 셋, 4개 해서 총 100슬롯이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LTO7은 보시면 LTO7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것이 바코드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위치, 그리고 그게 솔루션하고 연동돼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트래킹을 모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로봇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로봇을 통해서 미디어를 넣고 빼고 하는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로봇 같은 경우에도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교체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들이 이렇게 다 모듈화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보시는 것이 테이프 드라이브입니다. 테이프 드라이브는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면서 읽고 쓰는 기능이 되는데 이것이 전체 테이프 장비의 I/O, 즉 밴드위스,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퀀텀의 AL6 테이프 장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테이프를 아카이빙하는 솔루션으로 현재 조달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6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넥으로 확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현재 나와 있는 L2O7으로는 4.8테라, 4페타 그리고 L2O8 기준으로는 9.6페타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8단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넥을 더 놓고 더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이 장비는 미드레인지급 장비이고 실질적으로는 10,000슬롯 이상 드라이브를 200개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장비도 물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서베일런스 시장에서 드라이브가 가고 있는 것은 AL6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 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2가지 정도 간단히 언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500카메라를 기준으로 이 하나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500카메라라는 것은 뭐냐면 4메가픽셀에 30프레임 그리고 H264 기준으로 코덱을 사용해서 500카메라를 구성하는 기준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30일 정도를 녹화를 하게 되면 약 650테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디스크에 7일, 테이프에 23일 기준 했을 때 디스크는 150테라, 그 테이프는 약 600테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성으로 전체 500테라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1000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겠다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테이프만 더 증설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신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디스크 쪽에도 일부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구축 개념이고요. 기존에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객분께서 데이터 공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카이브 공간만을 고려를 합니다. 아카이브 공간은 기존에 운영하는 스토리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신규 스토리지로 약 이틀 정도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은 조건 하에 똑같은 날짜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약 디스크 쪽에는 이틀 동안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테라 정도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고객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얼만큼 자주 복구하느냐, 얼만큼 자료 복원을 해서 데이터를 쌓았냐, 읽느냐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전달해야 될 복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할 때 약 50테라에서 100테라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카메라로 늘어나게 되면 디스크 증설하면서 일부 데이터 공간을 조금 더 증설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퀀텀은 현재 이노뎁하고 솔루션 파트너로서 테크놀로지 솔루션 파트너로 이미 협력이 되어 있고요. 이노뎁은 현재 단순하게 협력 자원을 넘어서 솔루션에 저희 솔루션이 인베디드 되어 있는 형태로 API가 완전히 구성이 돼서 솔루션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다양한 카메라 제품들이라든가 VMS 솔루션들
잘 아시는 뭐 아이메티스라든가 제네텍, 그다음에 마일스톤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솔루션들과도 이미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인호 대비 단순하게 서티피를 넘어서 제품으로 라인업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퀀텀에 부스가 있고 그쪽에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실물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방문을 하셔서 좀 더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유재근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